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군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것 같이 사실 플리머스 아갈과 리버풀의 FA컵 32강 경기를 입중계를 하다가 인터넷이 너무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일단 방송을 전반전까지만 하고 후반전은 따로 봤고요. 그래서 경기를 이제 막 다 봤고 네, 그냥 그냥 영상으로나마 이제 후기에 대한 것들 좀 말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1대 0으로 플리머스 아가일 리버풀 상대로 어우 야 자이언트 킬링 성공하면서 16강으로 플리머스 아가일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플리머스는 64강에서 브렌트포드, 32강에서 리버풀 지금 프리미어리그 팀만 만나는데 다 이기고 지금 16강까지 진출을 했어요. 아무튼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경기력 대단했고, 수비진의 이 투지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막판에 아자르라고 읽어야 될까요? 뭐, 아무튼, 플리머스 골키퍼의 이 선방쇼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저도 참 오랜만에 좀 살떨리는 경기를 보지 않았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조타의 그런 마지막 마무리라든지 켈러의 헤더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거기서 만약에 켈러가 골을 넣었다면은 야, 이 조고메즈도 못 넣은 데뷔골을 켈러마저도 넣어버리는 또 진풍경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안 나온 거는 조금 아쉽네요. 재미 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결과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경기를 되짚어 보면은 전반전에 사실 리버풀은 이번 경기 지난 카라바오컵 8강전 사우스햄튼전과 동일하게 3-2-4-1의 형태로 경기를 나섰습니다. 사실 라인업만 봤을 때는 엔도 센터백에 조고메즈를 라이트백으로 빼놓는 4-2-3-1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그냥 수비 숫자가 부족한 거를 고려를 해서 왜냐면 아놀드가 아직 부상 중에 있으니까요. 브래들리도 이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고 많이 뛰어서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3백으로 가고 지난 뭐 엔도 와타루와 맥코넬을 허리라인에 받쳐두는 그런 유형의 플레이를 슬롯 감독이 준비를 해왔는데 문제는 그게 8분 만에 완전 빠그러졌죠. 조고메즈가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게 다 무너지고 다시 이제 아이작 마바야를 투입을 하면서 4-2-3-1로 돌아왔는데 결국 거기서부터 좀 많이 경기가 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나중에 마바야가 빠지고 다시 3백으로 돌아갔을 때는 경기력이 마냥 나빴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어, 근데 경기력이 아무튼 뭐 전반전에 되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리버풀도 유효 슈팅을 한 개밖에 기록을 못했었고 뭐 점유율이나 패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앞섰지만은 누가 더 득점에 가까운 장면을 만들었었느냐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 플리머스도 나쁘진 않았다. 직선적인 플레이, 또 다이렉트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활용을 했던 전반전이었고 후반전 들어서도 그것이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이제 플리머스는 되게 피지컬하게 어, 거칠게 이제 챌린지를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았다 보니까 리버풀은 혹은 뭐 피지컬이 아쉬운 선수들 특히 이제 뭐 엘리엇이라든지 뭐 엔도 와타루도 사실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물론 근데 엔도 와타루는 그나마 노련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겨냈죠. 티자니 선수랑도 거의 한 30cm, 20cm, 30cm 이렇게 키가 차이 나는데도 수비를 잘 해냈고. 근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고 엘리엇이 PK 허용하면서 실점으로 이어졌었죠. PK를 내준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사실 좋은 장면은 아니죠. 엘리엇이 이제 좀 짬밥이 있는 선수인데 그런 플레이가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실망을 했고요. 물론 노련하게 플레이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선수는 아직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2부 리그 경험이 또 있는 선수니까 임대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플레이가
보여줬다라는 거는 비판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 결국에는 일군 선수들이 뭔가 보여줬어야 됐다. 어린 선수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분명 있는 경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군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통해서 왜 우리가 1군 무대에서 계속 뛰는지를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프리머스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보여줬었어야 돼요. 증명을 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막 닭주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선수들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뭐 루이스 디아스, 키에사, 디에고 조타 전혀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문만 남긴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디아스 같은 경우에 그랬죠. 터치가 계속 튀고, 어, 사실 그렇게 막 저돌적인 부분도 많이 안 보였고, 예,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전적인 플레이가 많이 안 나왔어요. 계속 백패스만 하고, 드리블은 뭐 1도 없고, 물론 이제 프리머스 수비도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실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계속해서 디아스는 이번 작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방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 선수였고, 어, 계속해서 리버풀이 윙어랑 링크가 뜨는 것도 있고, 또 결국에는 학포에게 이제는 좀 레프트 윙 주전 경쟁에서 좀 밀려서 지금 제로톱으로 계속 나서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잘 해줘야죠. 사실 학포는 컵 대회에서 나올 때마다 컵 대회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디아스는 레프트 윙으로 나섰을 때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은 자리 잡기 좀 힘들죠, 앞으로 리버풀에서. 어쨌든 이제 나이가 아예 없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전성기로 접어 들어가는 나이인데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은 좀 속이 쓰리죠,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경기 물론 저는 쉽게 이길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좀 세 가지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조직력이 부족했어요. 어린 선수들 많이 나왔고 또 사실 일군 선수들 개인 기량이 좋았어야 됐다고 보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사실 1군 무대였다면 그래도 선수들 간의 조직력, 합 이런 것들로 좀 개선하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사실 이번 경기에선 나오기가 어려웠다. 왜냐면은 공격진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그렇게 사실 합을 많이 맞춰본 선수들은 아니에요. 이 슬롯 전술 하에서 조타도 이제 초반에 주전으로 뛰다가 부상으로 오랜 기간 빠졌었고 키에사는 이번이 10번째 경기였고 그나마 디아스가 많이 뛰었었는데 조타, 뭐 엘리엇, 공미 엘리엇 그리고 키에사 이 선수들이랑 합을 많이 맞춰보지 않았어요. 슬롯 감독 전술 하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러니까 조직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아쉬웠다고 보고 조직력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FA컵 슈루즈버리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그때도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들 많이 나왔었고 이제 어린 선수들도 많이 나왔던 경기였는데 원정 가서 비기고 왔거든요. 그때 슈루즈버리는 3부 리그 팀이었는데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조직력적인 부분이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결국에 이제 무승부를 거두고 다시 이제 홈에서 재경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서 이겨서 4라운드로 갔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저는 조직력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번 경기에서도 비슷했다고 봅니다. 조직력이 좋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고 거기서부터 삐걱대면서 네, 득점이 나오지 못했다. 사실 실점 장면은 리버풀이 조직력적으로 무너지면서 실점한 게 아니라 그냥 PK로 실점을 한 거기 때문에 아,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따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그 기회를 막 살리지 못한 것들은 결국 조직력에 아쉬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노련미, 노련함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오늘 경기가 펼쳐진 플리머스의 홈구장 홈파크는 제가 경기를 보면서 잔디가 잔디 상태가 그렇게 좋은 구장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K리그 이런 팀들에 비하면은 많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죠. 괜찮은 편인데 적어도 패이진 않으니까 땅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이 좀 많이 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싹 굴러가는 게 아니라 공이 계속 이렇게 통통통통통 튀면서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초반에 경기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그걸 이겨내야 되는 게 또 원정팀의 숙명이고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사실 리버풀이 지금 이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뭐 어린 선수들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트레이니온이라든지 뭐 맥코넬, 뭐 마바야, 음, 뭐 이런 선수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 외의 선수들은 사실 1군 짬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물론 콴사도 이제 좀 예외로 두고 나머지 선수들은 1군 짬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들인데 이거를 노련하게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대처를 아예 못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보니까 후반전 한 중후반부터는 그래도 좀 슬슬 적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늦었다.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던 게 좀 아쉬웠고요. 특히 이제 뭐 앞서서 계속 말하고 있지만 디아스, 조타, 그리고 키에사, 치미카스 이런 선수들은 그래도 노련미가 있어야 되는 나이에 있는 선수들인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게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아쉬웠고 세 번째로는 리더의 부재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경기에서 디오고 조타가 주장 원장을 차고 나왔거든요. 어, 뭐 모르겠어요. 사실 디오고 조타는 경기장 위에서 막 소리를 치고 막 그런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리더에는 어울리지 않는 선수인데 어쨌든 짬밥이 있기 때문에 리더 원장을 찬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소리 많이 지르는 선수가 누네스거든요. 오늘 뛴 선수들 중에서. 근데 누네스는 영어를 못하죠. 그리고 원래 같으면 이제 반다이크 혹은 뭐 로버슨 혹은 뭐 알리송 이런 선수들이 나왔다면은 뒤에서 막 소리치면서 선수들 집중시키고 막 정신 차리게 했을 텐데 그런 선수가 없으니까 사실 너무 경기장이 조용하더라고요, 리버풀이. 켈러도 사실 그렇게 소리를 많이 치는 유형의 골키퍼는 아니고 뭐 콴사는 아직 어린 선수고 엔도도 나이도 있고 노련하고 또 되게 성실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는 선수지만 그라운드 위에서 막 소리치는 유형의 리더는 아니에요. 혹은 뭐 대표팀에서는 주장 원장을 차고 잘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혹은 뭐 아직 그 정도의 뭐 카리스마나 혹은 뭐 영어 실력이 그 정도까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선수들이 없었던 게 아쉬웠다. 라는 것도 좀 느껴졌어요. 게다가 원정 경기다 보니까 힘을 실어줄 선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실어줄 요소들이 많이 없었어요. 원정 팬분들 많이 오시긴 했지만, 어, 그것도 이제 소수였고, 벤치에도 다 어린 선수, 대부분 이제 어린 선수들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좀 막 샤우팅 해주면서 파이팅 불어 넣어주고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 보면서, 밀너가 있었더라면, 그래도 로테이션으로 밀너 같은 선수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리더십 있게 나서서 파이팅 불어 넣어주고 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다. 여기서 말하는 파이팅은 뭐 수비 리딩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막 호통도 치고 잘하면은 막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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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막 격려도 해주고 이런 유형의 이런 분위기 메이커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경기력도 안 좋았는데
그런 선수마저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파이팅이 부족했다라는 게 좀 느껴진 경기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부족했던 게 이번 경기에 저는 가장 큰 패착이라고 보고요. 이번 경기 경험을 통해서 또 뭐 슬롯 감독도 배우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선수들도 배우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더 다음에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FA컵 탈락했다고 인생이 뭐 끝납니까? 리버풀 커리어가 좁나요? 아니거든요. 다음 시즌도 FA컵 있고 뭐 아직 뭐 그렇다고 해서 시즌 끝난 것도 아니고 카라바오컵 결승 가 있고 리그 아직 1위고 챔피언스 리그 16강 진출했고 뭐가 부족해? 예? 그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일정이 여유로워졌다, 럭키 비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어떤가라고 말을 하는 거고 원래 같았으면은 16강 일정이 3월 초 완전 초에 이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빌라 원정, 맨시티 원정, 뉴캐슬 홈, 그다음에 FA컵 16강, 그다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이렇게 고난의 행군이 막 이어졌을 텐데 그나마 이 FA컵 16강이 빠져가지고 이제 뭐 뉴캐슬전까지 치르고 좀 쉬었다가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제 16강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치를 수 있다. 게다가 이거 리버풀이 시드 팀이기 때문에 1차전 원정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나마 좀 휴식할 시간이 늘었다. 2, 3일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뭐 선수들을 아껴줘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분명 엘리엇의 그런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핸드볼이라든지 뭐 디아스의 그런 미숙한 플레이들 어, 키에사의 좀 동료를 활용하지 않는 플레이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안 좋았고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끝나고 분명히.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비판은 하되 그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야 하는 거죠. 너 이렇게밖에 못했으니까 더 이상 다음은 없어. 너는 다음 시즌,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너는 무조건 방출이야. 넌 무조건 팔 거야. 이런 스탠스는 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같이 이겨내서 네, 시즌 5월까지 바쁘게 잘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경기 마무리가 됐는데 어, 인터넷이 좀 안 좋아서 아니 또 방송 끄니까 인터넷 한 번도 안 끊겼어요. 그래서 이거 뭐가 문제일까 싶긴 한데 아무튼 다음 경기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는 무려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구디슨 파크 마지막 구디슨 파크에서의 마지막 머지사이드 더비 EPL 17라운드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12월 초에 했어야 되는 경기인데 이게 이제 태풍 현지에서 너무 태풍이 강하게 불어가지고 이게 2월 이때로 이제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수년 경기인데 목요일 새벽 4시 반에 있습니다. 참 쉴 시간이 많이 없어요. 예. 선수들은 얼마나 힘들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쉬었으니까 구디슨 파크 원정에서 제대로 승리 거두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꼭 인터넷 이슈 없이 원활하게 유튜브 라이브 그리고 치즈직 라이브 입중계 라이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영군이었습니다. 목요일에 봬요. 안녕.